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고민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재테크 고민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동산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 인간관계, 사회생활, 기타 등등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죠. 살아가다 보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하는 고민 1위는 바로 직업 선택, 진로 선택이라고 합니다. 왜 수많은 고민들 중에서 요 진로 선택이 고민 1위를 차지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느 부분은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평생의 삶을 가르는 중요한 촉도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진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도, 먹고 사는데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진로 선택은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 맞추고 해서 쭉 자기가 원하던 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람의 환경과 시작점은 다 다릅니다. 출발점은. 때문에 좀 환경이 어려웠던 사람은 나중에 진로를 좀 자신한테 맞는 진로와 적성을 잘 선택해서 고르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나의 이제 적성을 잘 발견해서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셔서 그 직업을 쟁취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에 맞았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나중 되고 보니까 나랑 적성이 안 맞는다고 다시 진로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매우 각양각색의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또 원인에 의해서 진로를 수시로 바꾸는 게 이제 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왜 진로 선택을 어렵게 선택을 하고, 직업을, 그리고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로를 제대로 방향을 못 잡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진로를 못 잡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나의 기준에 맞춰서 정하면 될까? 그 고민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랑 좀 공감이 안 되고 뜻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조사한 부분과 또 여러분들이 공감하거나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양한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고 간접 체험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랑 좀 생각도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또 댓글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콕콕 집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진로, 직업 선택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평생 고민거릴 겁니다. 이것이 고민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대부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꿈을 쫓아가느냐, 생계 유지로 가느냐, 이 갈림길 때문에 사실 진로 선택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꿈을 쫓아가자니 생계 유지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생계 유지만 쫓아가서 일을 하자니 놓친 꿈이 좀 아까운 것 같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이런 갈림길 때문에 매우 고민이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소홀히 하기 싫어서이기 때문일 텐데, 한 우물만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를 파보고 그 중에서 나은 거 발견해서 한 우물을 파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한테는 이 우물이 맞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한테는 이 우물이 내가 찾던 우물이 아닐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이는 조금만 더 파면 이 우물이 맞는데, 조금만 더 파면 될 것을 중간에 조금만 파다가 말았기 때문에 내 우물이 맞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직업 선택, 진로 선택이 대한민국에서 고민이 1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의미를 좀 짚어보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신의 장래 희망, 목표 직업은 몇 개였나요? 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꿈인
장래희망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장래희망이 몇 개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럴 때 대부분 꿈이죠. 장래희망은 보통 평균 두세 개의 장래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목표 직업은 내가 실제 장래희망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장래희망과는 직업적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갖고 싶었던 직업은 그럼 몇 개가 됐냐? 내가 이제 취업할 때가 되어서 고민하고 그리고 갖고 싶었던 직업은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2개, 1.6개 평균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삶은 녹록지가 않죠. 실제 현실은 평균 1개 제일 많고요. 2개, 3개는 사실 N잡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 1.9개, 실제 직업은 1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통계로만 보더라도 뭐 이 통계가 다 일반화할 수 있고 맞출 수는 없지만 하나로 다 통일할 수는 없지만 요 통계만 보더라도 장래희망과 실제 직업은 다르게 구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장래희망은 그러면 주로 언제 형성되나? 그리고 본인의 직무 적합도를 알게 된 시기는 언제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장래희망은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본격적 진로 탄생은 언제냐? 20대 초반. 사실 20대 초면 언제죠? 대학생 때죠. 대학생 때 진로 탐색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깨우친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 때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대부분 평균은 20대 초반에 진로 탐색을 한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로 탐색이 20대 초반에 한다고 하지만 40대가 넘어서도 현재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저는 태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와의 직무 접합도를 보고 일을 구했더니 소득이 좀 작으면 이 일이 내가 아닌가, 이 일이 나랑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연봉만 보고 왔는데 일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내 성격적으로 안 맞아서 이 일은 나한테 맞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사실 어떤 직업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보통 회사원이라고 칭할게요. 회사원, 일반 근로자라면 40대가 넘어서도 잘 모르고 나의 진로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고 계속 고민하는 시기가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무엇을 걱정을 하느냐, 고민을 하느냐 봤더니 이게 조금 더 심각한 통계인데요. 청소년이라면 사실 공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직업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19년도에 이랬다는 것은 조금 더 지나서는 더 높아졌다고 해요. 사실 이 직업적 고민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직업이었다, 공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쓸쓸한 배경인데 그러니까 부모들이죠. 부모들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공부라는 분야라고 하는데 부모가 공부를 잘하고 또 자녀 앞에서 부모가 서로 싸우지도 않고 언행도 잘하고 책을 많이 보는 그런 자녀는 부모가 그렇다면 그 자녀는 똑같이 따라서 책도 많이 보고 언행도 닮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뭔가 직업적으로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힘든 상황이라서 돈에 쪼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면 자녀도 똑같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걱정, 고민들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청소년들이 공부보다 직업적으로 더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모가 자녀 앞에서 돈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가 1위를 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이유는 뭐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손흥민, 박지성 뭐 이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계속 탄생을 하고요. 뭐 이강인, 뭐 농구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적인 스포츠 선수가 월드급으로 이제 활약을 펼치니까 돈도 잘 버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희망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저는 조금 놀랐던 거는 교권 침해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됐죠. 그런데 중고등학교생들의
희망 직업을 물어봤더니 1위가 교사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2위랑 차이도 얼마 나진 않지만 그래도 교권 침해되고 또 심지어는 안 좋은, 최근에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안 좋은 무슨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사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았을까, 직업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교사라는 직업이 매우 좀 메리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면 직업 선택 시 우선시 했던 건 뭐냐 물어봤더니 다행히 적성을 뽑았고요. 1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위가 급여 수준, 3위가 직업 안정성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급여 수준이 1위였다면 정말 돈만 보고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뻔했어요. 청소년들이라면, 돈은 중요시하지만 청소년들이라면 그래도 아직 창창하고 꿈과 미래를 위해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의 적성을 찾고 보람을 찾고 거기에서 또 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만들어져야지, 무턱대고 급여 수준을 먼저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사항은 뭐냐? 바로 나의 적성이었다는 거, 청소년들이. 이건 매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 말고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자, 이겁니다. 대학생들이라면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한 3, 4년까지는 뭐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진로를 결정했는지. 그랬더니 우리랑 생각했던 거랑 예상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1위가 고등학교 때 보통 진로를 선택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택을 한 거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진로는 고등학교 때 선택하는 게 맞죠. 사실 대부분 수능 치르고 진로를 선택을 하죠. 수능이 끝나면 이제 사실 진로가 웬만한큼 결정이 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의대라든지 법대라든지 이렇게 과 자체가 전문직인 거는 이미 그들의 진로는 정해졌잖아요. 의대 간 사람은 정말 의사 되는 거고, 법대 간 사람은 무조건 판사, 검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쪽으로 흘러가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반 회사에 취업하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고소득 아니면은 고임금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을 하게는 됩니다. 그 외에 경영학과, 경제학과, 기타 등등 과들이 굉장히 많죠. 그 과에 맞게 가다 보면 사실 고등학교 때 진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진로 결정할 때 그럼 어떤 경험을 통해 결정하는가? 20대 대학생이나 구직자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1위가 전공 수업이라고 하고요. 2위가 아르바이트, 3위가 부모님 조언, 4위가 이제 독서, 진로교육, 선배 조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전공 수업보다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결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공 수업이라는 것은 조금 행정적, 그러니까 서류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과에 경제학과를 다니는데 회계사가 좋다라고 하면 회계사를 좀 경험해 봐야지 알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연봉은 얼마고 어디에 졸업하면 회계사가 되면 어디에 보통 취업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서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런데 진로 결정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요인이 전공 수업이라는 게 저는 조금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저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진로 때문에. 내 진로를 찾기 위해서 회사 인턴을 좀 많이 한 편인데요. 무보수더라도 하자, 대신에 찾자, 이런 마인드로 저는 조금 직업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 중소기업부터 해서 뭐 대기업 일부 인턴까지 경험했었는데 사실 인턴만으로도 경험하기에는 조금 짧더라고요. 좀 더 길게 있어야 뭔가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실제 관련 일을 해봐야 나랑 적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뭐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실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장래 희망은 뭐였죠?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장래 희망과 실제 직업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장래 희망과 실제 직업은 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렇죠. 현실은 장래 희망과 나의 꿈 이루기 위해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이번 통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장래 희망이 뭐죠? 내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장래 희망이 가장 되고 싶은 건 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교육자가 24%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희망으로 꿈꿨던 게 교육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전문직이죠. 하지만 내가 실제 직업을 구한 건 뭐냐 했더니 일반 근로자가 제 40%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냥 월급쟁이죠. 월급쟁이가 굉장히 실제 직업으로 많이 구해졌고, 하지만 장래 희망들은 보통 교육자를 많이 꿈꿨었다.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의사가 장래 희망이 좀 많이 작았고요. 그리고 과학자도 작았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기술자, 과학자, 그리고 뭐 방송인도 좀 생각보다는 적은데 이런 의사 이런 게 근래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직업으로 바뀐 거지. 사실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 꼭 되고 싶다라는 그런 직업군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자까지는 알겠는데 사실 기술자, 개발자라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아는 케이스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하지만 좀 씁쓸한 거는 장래 희망은 뭐 전문직이었지만 실제 직업은 보통 일반 근로자가 되었다. 월급쟁이가 되었다라는 게 매우 우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그 꿈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정말 꿈과 내 노력 정도가 과연 비례했는지 반비례했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은 현재 꿈꾸던 직업과 실제 직업이 일치하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장래 희망과 실제 직업 간에는 일치를 했느냐 했더니 89%가 불일치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하지만 목표 직업과 실제 직업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더니 불일치가 53%, 일치가 47%, 6%뿐이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 희망과 목표 직업은 다른 겁니다. 장래 희망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 거고, 목표 직업은 의사가 되는 건 물 건너 같지만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나와서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실제 직업으로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 목표 직업과 실제 직업 간의 일치 여부가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직업과 실제 직업은 사실 차이가 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 직업은 결국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일을 구하고자 할 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 직업과는 비슷하게 직업을 구해서 대부분이 그래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통계네요. 현재 직업이 그럼 전공 연관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전공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직무 적합도를 중요시하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 연관성이 없이 이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을 보면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이제 뭐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자신이 체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운동과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일을 못하게 되어서 결국 회사에 나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냐라고 봤더니 돈이었다. 대부분 이런 뜻이고요. 전공과 연관된 사람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체육을 또 전공을 했다라고 치면 적합도 내가 태권도에 맞는지 아니면 뭐 구기 종목이 맞았는지 아니면 좀 맨몸 운동에 적합한지 이런 걸 주로 따져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평생을 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행복 지수에. 결국 직업도 돈도 중요시하지만 전공 연관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조금 그나마 나한테 후회 없는 선택을 직업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더라. 그럼 직업 만족도는 누가 더 높은가? 이것도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 실제 직업 만족도도 학교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가 배우고 익숙한 것을 토대로 직업을 당연히 구하다 보니까 전공과 관련된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겠죠.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할 테니까요. 내가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을 배워가는데 그런데 내가 운동을 애초에 전공을 했으면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신나겠죠. 내가 어느 부분 계속 아는 게 있고 데이터가 쌓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라도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그 운동과 관련된 걸 알려주면 좀 더 재밌게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직업 만족도도 학교 전공과 관련이 있이 구한 사람과 없이 구한 사람이 큰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직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살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가 바로 과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뭐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전 세계 만국 공통점인 것 같아요. 바로 신뢰받지 못하는 꼴찌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정치인이 신뢰 직업 꼴찌라는 거는 진지하게 좀 정치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저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피한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꼴찌가 정치인이라는 게 그 많은 직업 중에서요. 그만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치인들도 똑같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직업이구나, 욕먹는 직업이구나 라는 것을 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 신뢰도를 국가별로 그렇다면 들여다봤더니 중국과 인도 국가에서는 직업의 신뢰도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중국 그리고 인도 군인과 경찰이 각각 1, 2위를 했는데 인도에서도 군인이 가장 신뢰도가 높게 차지했네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과 한국은 무슨 차이가 있죠? 봤더니 국가에서 의사 직업 이런 의사 직업만 보더라도 가장 신뢰성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게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싫어하나 봐요. 이 아시아 국가들은. 그래도 유럽 국가들은 꽤 다들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30%도 안 됩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 좀 찬반 토론이 좀 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또 대선을 겪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낮아져 있다. 저는 조금 이건 개인적으로 모든 직업 분야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직업을 좀 신뢰도를 낮게 보지 말고
내가 나쁜 경험, 안 좋았던 경험, 주변에서 지인들을 통해서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하나 갖고 의사가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하나 갖고 경찰이 나쁘다라고 할 수 없고요. 그 사람 하나 갖고 과학자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거는 개인의 생각은 존중되고 자유겠지만, 사실, 어디까지나 굉장히 주관적인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신뢰를 낮게 갖는 의사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를 무조건 좋아해라, 사랑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저는 고생하는 걸 좀 많이 봤고, 제가 조금 지적적인 수혜도 얻은 적도 있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 적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선생도 많더라, 살아보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나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네요. 오늘의 정리는 그렇습니다. 직업, 진로,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평생 삶에, 진짜 삶의 질을 판가름합니다. 왜냐면, 정말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먹는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물려받는 거 말고, 사실 직업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직업이 잘 갖춰져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걸 먹으면서 따뜻하게 좋은 차를 탈 수가 있죠. 좋은 옷도 있고요. 이거는 뭐다? 내 직업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직업이란 게 그렇죠. 하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봉 중요하죠.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직업 때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겠지만 직업이 일단 나에게 만족감을 주면요. 연봉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있어서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추천이냐면 진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끊임없이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러다 보면 나에게 맞는 직업을 진짜 잘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유학드리고 싶네요. 한번 사는 인생,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저는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냐? 아니면 생계 유지냐라고 한다면 저는 꿈 찾아가라고 하고 싶어요. 나이가 어떻든요. 생계는 어떻게든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상 라이프노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